당신 뭐 그래 알았어. 화장 안 하는 건 알겠는데 옷이라도 좀 제대로 좀 입어. 옷 맨날 왜 똑같은 것만 입어. 좀 냄새 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PD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친구 만날 때 외모와 성격 뭐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 하나, 둘, 셋. 연애할 때 외모, 결혼할 때 성격. 뭐야? 자, 우리 도롱이 PD님 외모, 성격 하나, 둘, 셋. 외모. 솔직해. 자,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던졌느냐. 오늘 사연이 바로 배우자의 외모 지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배우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외모가 괜찮으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얼굴 보면 풀린다.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보내주신 사연 제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외모 지적도 정도 것이지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연이었는데요. 과연 뭘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결혼한 지 5년 차 된 아내분이십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 한 3년 정도 즐기다가 임신을 하셔가지고 현재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이제 돌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가 봐요. 그런데 남편의 이 외모 지적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돌이 조금 지났다 이런 시점이면 당연히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몸도 다 안 풀렸을 거고 임신 동안에 배 불러온 게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서 바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풀리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 바로 육아하고 하면 살이 바로 빠질 수가 없죠. 운동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 이 시기에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고 챙겨줘도 모자랄 판국에 도대체 무슨 외모 지적이 있었느냐. 이제 남편분이요. 연애할 때부터 아내의 외모에 굉장히 신경 쓰는 타입이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은 연인 관계에 매번 이렇게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연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더더욱이 뭐 남자친구나 배우자는 가장 편한 모습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내분도 연애를 하면서 뭐 저녁에 늦게 만날 때는 생얼로 나가기도 하고 여행 갔다가 1박이라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수수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남편은 매번 그때마다 아내한테 나는 당신이 화장하는 게 좋아. 그래도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려면 또 잠옷도 너무 이런 거 입지 말고 좀 예쁜 슬립 같은 거 입어봐.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분이셨다고 해요. 사실 아내분도 처음에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예쁜 모습을 남편이 좋아해 주는 거니까 나도 노력을 해야지 했던 거죠. 그런데 임신하고 출산했어. 내가 몸도 힘들어. 근데 애기도 케어해야 돼. 그런 상황에 풀 메이크업하고 애기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전만큼 내가 나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남편이 그때부터 대놓고 싫은 티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 뭐 그래 알았어. 화장 안 하는 건 알겠는데 옷이라도 좀 제대로 좀 입어. 옷 맨날 왜 똑같은 것만 입어. 좀 냄새 나는 것 같아. 근데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옷 갈아입는 것도 사실 큰일이에요. 왜냐면 애기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질해. 머리 빨리 감으라고 지적질해. 이러니까 아내분은 정말 너무 속상했죠. 그런데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보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도로 남편에게 예뻐 보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툴툴거림은 툴툴거림을 넘어서는 이 외모 비하 지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마음속에 비수가 됐던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한테서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게 그 가슴이라고 생각했는데 뭔 소리야 그 가슴을 왜 그래? 가슴은 찍어줬는데 배는 왜 이렇게 늘어났어? 진짜 몸매 관리 좀 해. 잠깐만 타임. 인간 양날의 타임 잠깐 가셔도 되나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가슴이 모유 수유하면 당연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내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면은 마네킹이랑 사셔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열받아.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아까 뭐 생얼 보기 싫다고 화장하라고 1박 2일 여행 갔을 때도 화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이 빵 터졌어요. 열받아 진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발언이었습니다. 너무 열받네요. 끝.
네, 그래서 아내분이 그 말에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요.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없었대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출산하고 아기 보고 있고 하면 산후 우울증도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자체로도 힘들어서 우울감이 있는데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자존감이 진짜 뚝 떨어져서 이제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별론데 남편이 나 싫어할 수도 있지. 내가 또 뭐라고 트집을 잡겠어.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냥 혼자 마음을 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외에도 또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화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싶으시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저녁 막 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아기 재우고 이러고 있었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놓고 잠든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무엇이 켜져 있었다? 인스타그램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DM 메시지 창이. 누구랑 이렇게 DM을 주고받았지? 딱 봤는데 주고받은 DM은 아니에요.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보낸 DM이에요. 그런데 그 DM을 보니까 너무 섹시하시네요. 너무 예쁘시네요. 어쩜 이렇게 몸매가 예쁘시죠? 이게 뭐야 하고 화들짝 놀라서 핸드폰을 봤는데요. 남편이 인스타그램 DM을 누구에게 막 진짜 몸매 막 빵빵한 언니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DM 창을 열어보니까 여러 개. 와, 이런 몸매로 사는 기분은 어떨까요? 남자친구를 너무 좋겠네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내놨다는 겁니다. 아내분은 지금 남편한테 모욕적인 얘기 들었지? 그런데 남편이 그런 DM 보낸 것들 확인했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증거로 확보를 하고 남편을 깨워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몸매 관리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한테 치운떡거리면서 바람 피울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내 와이프 외모에 대해서 얘기도 못해? 그리고 그게 나 좋자고 하는 말이야? 당신이 예쁘면 당신한테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자각하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무슨 바람을 펴. 나는 그냥 댓글 남기듯이 예쁘네요, 몸매가 좋으시네요, 칭찬한 것뿐인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추궁하면서 내 메시지 본 게 오히려 유책사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아주 뭐 의기양양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궁금하다고 하신 것, 첫 번째, 남편의 이런 외모 지적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남편이 막 여러 여자한테 DM을 보냈는데 그 여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쌍방향 소통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일방적인 구애였어요. 과연 남편의 말대로 이거는 남편이 쌍방향으로 교류한 게 아니고 그냥 댓글 달듯이 호감 표시한 건데 뭐가 문제야 하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에휴, 네, 제가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인간 양날의 타임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일단 변호사 양날의 입장에서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외모 지적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남편 말대로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는 조언이 되려면 당신 허리 아프다며 운동해야 돼. 그래야 근육이 생겨서 안 아픈 거라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배가 어쩌고 몸매가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아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합리화일 뿐이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적정선을 넘었다고 느껴질 만큼 상대방한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두 차례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 카톡 혹은 전화통화 이런 걸 모아놓는다면 충분히 유책사유로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일방적인 추근덕거림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번 사연에서 정말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남편이 SNS를 하는데요,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뭐 외국 언니들 다 옷을 반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맨날 혼자 메시지 보내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혼 사유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해줘야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이 사연의 그 DM 내용에는 누가 봐도 남편분이 뭔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몸매가 좋으시네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사실 이거는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의 메아리로 남았던 것이지, 만약에 저쪽에서 네 감사합니다, 뭐 어디 사세요, 이렇게 했으면 누가 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한 채로 말을 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냥 관심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막 계속 보내고 있다, 막 그냥 막 저쪽이 뭐 말을 하든 말든 그냥 막 끊임없이 막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면 유축사유가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경계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머, 제 배우자도요, SNS 보면요, 다 무슨 뭐 레이싱걸, 모델, 막 BJ 이런 것만 다 팔로우 해놨어요. 유책 사유인가요? 했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바로 유책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호감 표시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아내분이 그게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고 반복했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소송에서도 이런 자료를 많이 보거든요. 배우자가 상대방은 응하지 않는데 혼자 열심히 구애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정도를 지나치고 또 이성에게 이런 이성적 호감을 열심히 표현을 한다면 유책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상호간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